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大家好，这里是中国经济网演播厅，点评中国经济，寻找中国商机，欢迎收看这一期的每周中国经济节目。今天我们请到演播室的嘉宾是对外经贸大学教授龚勇以及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银圭，一起主持节目的还有我的搭档韩语主持人黄子英。首先还是进入我们的第一个板块大事。习近平称，推动媒体融合向纵深发展。2018年，全国水利建设投资6872.7亿元，雄安新区个人产权住房以共有产权房为主，改善那边的居住环境，同时也是要适当控制北京这个城区的一个扩展。전면적인 농업, 농촌, 농민의 그런 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帮助农民把当地的这个基础设施搞好。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우수한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한 부분입니다. 近日，北京正式发布《北京市乡村振兴战略规划（2018到2022年）》。北京的城市和乡村将作为一个有机整体统筹谋划，重点谋划推动人才、土地、产业治理、规划实施等方面的改革创新。那对此，两位老师的核心观点，龚教授。我觉得北京的农村的发展是要跟北京的城市的整体的规划结合起来，所以我觉得这方面北京市政府有很大的作为，可以改善那边的居住环境，同时也是要适当控制北京这个城区的一个扩展。 好的，那金院长，您的核心观点？ 도농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면적인 농업, 농촌, 농민의 그런 그 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好的，非常感谢两位老师，把时间交给子英，为两位老师做一个简单的小结。 네, 바연 씨. 이번 주 대사건 부분에서는 베이징시에서 발표한 베이징시 농촌진흥전략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주목해봤는데요. 공종 선생님께서는 농촌 문제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시화이고 두 번째가 현지 발전으로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김인교 선생님께서는 도시와 농촌은 반드시 함께 발전시켜야 되고 농촌이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촉진시켜 농촌과 농민이 전반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好的，谢谢子英。那先来问龚教授哈，其实在这个去年9月份的时候，就是中共中央国务院印发了乡村振兴战略，那其中明确提出要加大金融支持的支农的力度。那您能谈一谈，比如说金融领域要如何服务这种乡村振兴？您的理解？金融领域在农村发展比较困难，主要有好几个原因。一个呢，就是说农村它一般很少有抵押物。第二个呢是这种相比这种工业贷款，它金额比较小。 交易成本比较高，银行都不太愿意去做这个事啊，所以我觉得这方面其实就是政府应该来提供一些银行的一些激励，帮助银行来克服这些困难。比如说从抵押品的这个认证上面，对这个贷款人的征信的这种认定上，还有是对这种担保，政府其实都可以做一些事情，整体上来降低银行或者是信用合作社在农村地区放款的交易成本，这样子来刺激一些对农村的一些贷款的倾斜吧。特别想问一下金院长啊，其实从您的角度来看，因为韩国有一个新村运动，那您觉得它有没有一些成功的经验和中国的相关的联系？您来跟我们说一说。근데 이 새마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일단 그 우수한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두 번째는 농촌의 그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리고 농민의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 소득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핵심 목표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보태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할 수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 새마을운동은 세계 각국 한 10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여러 형식으로 학습 내지는 이런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이런 한국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을
아니면 이렇게 참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경 향촌 진흥 전략도 한국의 새마을운동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나름대로 이렇게 핵심 내용 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진흥 전략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재인데 중국의 북경 향촌 진흥 전략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서 만약에 어떤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배양해내고 그리고 그 인재들이 이런 진흥 전략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이 그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刚刚金院长提到这个人才的培养，那其实谈到这个振兴乡村，人才也同样是很重要的。那其实就刚才那个金院长提了一个词，刚才翻译过来说是能动。那您觉得怎么才能够让人才真正的下沉到乡村，服务乡村经济的发展？我觉得中国这个农村的发展其实有两条思路啊，也有些争论。一个呢就是说要城市化，其实就是工业化，就是把农村能够转移到产业生产当中来哈。这个呢，其实呢，在中国已经是过去30-40年的改革开放，其实很重要的一个生产力的提高，就是把农村的人口的生产力就转移到城市的工业生产当中来哈。但是呢，现在中国的城市化已经超过50%了，60%不到一点吧。一般像一些发达国家，它城市化差不多是70%左右。所以我觉得我们中国这个城市化的进程还是有一段时间，还是有一些这种潜力的。那剩下的人口就是要建设新农村，发展当地的农业，把这乡村建设好。我觉得在这方面都需要一个人才的这个投入哈。我觉得这个关键还是要提供一些激励，这个当地的政府可以提供一些激励，帮助农民把当地的这个基础设施搞好，把这个生活环境搞好。然后呢，这个也可以采取一些这种财政的措施，鼓励年轻人、大学生沉入到这个乡村去是这里面有很多机会的，我觉得。对于这个北京市发布的这个乡村振兴战略规划，对于韩国投资者有什么想说的吗？金老师。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런 여러 지역에서 농촌 현대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말씀을 나눈 북경 향촌 진흥 전략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요한 이런 농촌 진흥 또는 농촌 근대화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농촌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농업을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농민의 그런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중국의 소위 농촌 농업 농민들도 많은 분야에서 그런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소비 분야에서 많은 시장 확대가 있었는데요. 인터넷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소위 구매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도 앞으로는 이런 중국의 농촌 현대화 특히 각 지방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진흥 전략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전략적 지역에 한국 상품이 소위 진출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배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那您对于韩国投资者有什么想说的？在北京地区，我们有比较大的一个韩国人口哈，在望京我住的地方，我觉得这些农村的一些机会，其实对一些韩国的中小企业，特别是小企业、家庭式的企业，其实有些机会的。可以找一些，比如说一些好的农产品啊，一些经营餐馆啊，这些方面，我觉得韩国有些小型企业、家庭企业还是蛮有优势的。非常感谢两位老师。那最近中国经济领域又发生了哪些大事儿？接下来把时间交给子英。 네, 바현 씨. 최근 중국 완제품 기름 가격이 19년 이래 2차례 조정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은 완제품 기름은 앞으로 다시 오를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近日，89号汽油上涨0.18元每升，92号汽油上涨0.19元每升。
95号汽油上涨0.20元每升。以普通家用车50升的容量来算，加满1箱油将会多花9.5至11元。围绕着欧美股市走势，美国成品油库存与全球原油产量增长减缓，以及供求前景不确定，市场对全球经济增长减缓担忧等因素，国际原油高位盘整。受此影响，国内成品油价格再度上跳，在春节前实现2连涨。 이번에 이미 기름 가격이 인상하였지만 전문가는 기름값은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있다고 예측하셨습니다. 好的，谢谢子英。那接下来进入我们的第2个板块政策。国务院印发《关于促进综合保税区高水平开放、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长城保护总体规划发布，明确秦汉长城和明长城为重点保护对象。兰州建立政策激励机制，鼓励拉面企业走出去。 자본시장 개혁이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帮助一些科技创新型企业更加容易的上市，更加容易的获得扩张的资本。 한국 기업하고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사업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分享这个将来中国在这些行业高速发展的一些红利。 近日，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第6次会议审议通过了在上海证券交易所设立科创板并试点注册制总体实施方案。那关于在上海证券交易所设立科创板并试点注册的实施意见，那2位老师如何看待这次的这个方案和实施意见的通过呢？ 저는 이번 그科创板이 방안하고 심사 의견이 심의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개혁이 아주 중요한 조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센터하고 과학기술혁신센터가 연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好，那龚教授您的核心观点？我觉得这个是中国政府的一些倾斜性的措施吧，它是可以帮助一些科技创新型企业更加容易的上市，更加容易的获得扩张的资本。其实我觉得这个本质就是说，在某些行业它上市的一些条件可以稍微宽松一点。好的，感谢2位老师，把时间交给子英，为2位老师做一个简单的小结。 네, 바연 씨. 이번 주 정책 부분에서는 과학기술 업종을 주목해봤는데요. 공종 선생님께서는 과학기술 업종이 과학기술형 혁신 창업 자본 지지력을 제고하였고 과학기술 벤처 캐피탈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김인교 선생님께서는 이는 자본시장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금융센터와 과학기술혁신센터 연동 발전을 진일보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好的，谢谢子英。那先来问金老师哈，我的问题就是，这韩国的证券市场有类似于像中国科创板的这个功能的这样设置吗？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산하에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센터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한국하고 중국의 이번 소위科창반의 설치 부분은 조금 주식시장이 증권시장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도 있는 그 차스탁, 물론 미국의 나스닥을 어떻게 보면 인용해서 어떻게 보면 표방해서 가져온 한국의 코스닥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걸 차스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중국의 차스탁과 같은 코스닥은 있지만 이科창반과 같은 과학 혁신 보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금 그 코스닥하고는 다른 개념의 그런 주식 소위 그런 시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那您觉得这个科创板块的建立将给中国的资本市场带来哪些影响呢？这个是我觉得会促进资本市场的繁荣，尤其是对这些这个板块关注的那些类型的企业，那些科技创新型企业的一些发展带来很大的这个利好的消息。这方面我刚才讲了，就是说这方面投资也很大，所以我觉得有这么一个机制，就更有激励去对它进行投入。接下来让金老师您给我们简单聊一下这个韩国证券市场发展的一个历程和特征，然后您可以跟对于中国证券市场了解，可以给我们做一个简单的对比。 한국의 증권시장 발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시장 형성기가 있고 두 번째는 기반 구축기 그리고 국제화 시기 마지막으로는 시장 확장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이제 2009년부터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중소기업판입니다. 그래서 중샤오반. 두 번째가 이게 중국의 차스탁이죠. 창예반.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신산반, 그리고 신산판.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커청반이 심의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증권시장이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할 것으로 보고 한국의 발전, 증권시장 발전 과정과 중국의 발전 과정 그리고 특성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接下来问龚教授的问题就是，那您觉得这次中国有哪些企业可以登陆这个科创板呢？我像，比如说像我知道有些这种像是汽车行业吧，就是新能源汽车，那就是有的企业，比如说是像我知道像蔚来汽车啊，它背后有腾讯有几个大的在支持它，像这种类型的企业，我觉得就非常容易，就是相对来说比较容易成功。那您觉得他们要是登陆科创板的话，应该做什么准备呢？我觉得这个是，就是说，当然是业务要发展起来，它有些要求嘛，一些这个营收的要求，一些利润的要求，我觉得尽量满足这些要求，尽量把企业发展起来，这是第一个。我觉得第二个呢，就是说，它一定要从一开始就做到非常健全的财务制度，我觉得是非常重要。这种现代的一些公司治理的一些整个系统，包括财务，包括这种审计方面的这些东西，我觉得都要合规，这非常重要。一开始就要合规，我觉得这个对将来企业的发展打下非常好的基础，这个是非常重要的问题。那接下来问题就是二位老师对于韩国投资者有什么建议吗？ 이번에 그 상해 그 증권 교육소의 이 커창반과 관련돼서 이 설립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과학기술 관련 업체들의 상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상장 규모가 상장 총액이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업체들에 대한 특히 이제 기술이 아주 우수한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걸로 보이고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이 저는 앞으로 이 증권시장 특히 이런 방금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술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IT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중국이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중에 로봇이나 드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분야의 기술이 굉장히 선준화되어 있기,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한국 기업하고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사업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那您对于韩国投资者有什么建议？我觉得我想提供一些建议给一些韩国大型企业，可以利用自身的优势，投一些利用它在产业链中的巨大的一个地位，来支持、来参股、来投资一些在中国的一些高科技型的企业，这样这个能够分享这个将来中国在这些行业高速发展的一些红利。我觉得这方面可能像那些韩国的一些大公司。 它大有可为。好的，非常感谢两位老师。那接下来进入今天的旅游城市，我们去三沙市看一看。把时间交给子英。 네, 바연 씨. 산사시는 2012년에 성립되었고 하이난성에 속한 중국 최남측의 도시입니다. 관할구역은 시사군도, 중사군도, 난사군도와 부근 바다가 있으며 중국에서 바다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적은 지급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三沙市位于中国南海，有280多个岛礁和沙滩组成。 海域面积约200万平方公里，包括有千里长沙之称的西沙群岛，有红毛滩之称的中沙群岛，有万里海棠之称的南沙群岛。永兴岛是三沙市的市府所在地，面积2平方公里。岛上风光旖旎，绿树成荫，仅100年以上树龄的椰树就有1000多棵，羊角树、马王藤、美人蕉、野棉花随处可见。 岛上有我国最南端的邮局，还有南海诸岛纪念碑、西沙海洋博物馆等景点，是人们了解海洋、了解西沙的重要场所。七连屿是由互不相连的7座岛屿组成，海水晶莹剔透，沙滩毯绵白细洁，有世界上最宜潜水观光的海底公园。海底有大片的礁盘和错落的礁石，
美丽的珊瑚、海葵遍洒其间，海星、贝壳星罗棋布，五光十色的鱼儿游来游去，呈现出一个浪漫的海底世界。长期以来，三沙海域人为活动较少，自然环境优良，蓝色的天空，朵朵白云，纯净清清的空气，原汁原味的海鲜美食，吸引着越来越多的游客。 산샤시는 햇빛, 공기, 빛이, 바닷물, 그린, 5대 관광 요소를 겸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각 섬이 열대 해양이 분포되어 있고 자연 요소의 종합작용으로 열대 해양과 섬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형성되었습니다. 好的，谢谢子英。那接下来进入我们的最后一个板块市场。 2018年，中国外汇市场累计成交192.97万亿元人民币。2018年，中国证券业实现净利润666.2亿元人民币。2018年，深圳口岸进出口贸易总量达6.78万亿元人民币。中国有非常强的吃的文化，中国人非常爱吃。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还要更加健康，更加食品安全。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외식 산업, 요식 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市场板块聊什么呢？我们来聊吃。为什么？因为春节期间什么活动最火爆呢？肯定是吃。据国家统计局的数据显示，2018年中国餐饮收入实现了42716亿元，这标志着中国行业进入4万亿新餐饮时代。那两位老师如何看待中国的餐饮市场呢？中国有非常强的吃的文化，中国人非常爱吃。就说我们毕竟还是这个人工成本还是比较便宜的，就说去外面吃饭跟在家里自己做饭，它这个成本的这个差别啊，并不是很大。好，那季老师您怎么看待中国的餐饮市场？ 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산업 시장은 안정적인 그런 성장세를 실현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하방 압력도 커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이 산업 시장의 발전 그리고 성공 혹은 이런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好的，接下来把时间交给子英，为两位老师做一个简单的小结。 네, 바연 씨. 이번 주 시장 부분에서는 여식업을 주목해봤는데요. 공종 선생님께서는 여식업이 건강식품과 식품 안전 분야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김인교 선생님께서는 2018년 이래 여식업 시장 운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으나 여전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품질 제고 업무가 여식업이 미래 발전 주요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好的，谢谢子英。那其实刚刚两位老师提到了关于这个中国餐饮业的一个基本的看法。那我这儿提供一组更具体的数据，那就是2018年全国餐饮收入占全国消费品零售额的比重，是11.2%，比去年上升了0.4个百分点。餐饮收入同比增长是9.5%。那您刚才也做了一些简单的分析，那您觉得中国餐饮行业能够持续增长的一个原因是什么？ 是中国人，我觉得这个生活水平整体提高嘛，我们在外面吃饭的这个次数还有花费的这个钱越来越多了，时间也越来越长哈。我觉得中国餐饮行业总的来说是竞争是非常激烈的，我觉得未来这个还是这种竞争，越来越会转向，就是对除了这个好吃之外，还要更加健康，更加食品安全。 我觉得这个像在有机食品啊，在食品安全方面，这方面其实我觉得是也许是将来餐饮业竞争的一个方向。我们现在在中国这个餐饮业各种主题的这种餐饮餐馆，各种特色的餐馆都很多，发展都非常多了。所以我觉得可能战场会慢慢取向，不但要吃得好，还要吃得健康。那金老师，您能跟我们来聊一聊韩国这个餐饮业发展的现状？您做一些对比和分析。 한국의 이런 식재료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을 했고 임차료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도 방금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해서 아주 심화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한국의 외식 산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이 심화되는 것과 반대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런 외식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외식업체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비자 만족입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 마인드,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한국의 그런 요식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그리고 식품 안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강, 소위 웰빙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도 한국 외식업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세계적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식 산업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국 외식 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接下来问龚教授，那您觉得未来几年中国餐饮业发展的趋势是什么？ 我觉得现在中国餐饮业就是竞争非常激烈，因为几年前很多政府的消费都停下来了嘛，所以在我们餐饮业里面就是有一些类似像产能过剩的一些概念，餐馆太多了，竞争很激烈啊。现在稍微好一点了，我就说慢慢开始恢复到一个市场的一个均衡了。但是总体来说，这个餐饮业这个竞争是非常激烈的，所以我觉得这种竞争激烈这种态势还会继续保持下去。好的，那接下来的问题就是二位老师对于中国的餐饮企业，餐饮这个市场，对于韩国投资者有什么想说的？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 40년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분야가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외식 산업, 요식 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규모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중국에 충분히 그 시장 전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특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렇게 요식 식품이나 제품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저는 뭐 중국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특징을 잘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요식 업체들이 중국 각 지역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那您对于韩国投资者有什么建议？我觉得韩国的食品餐饮业不只是烤肉，还有很多好吃的东西，像一些炸鸡啊，有些像这种年糕啊，一些比较有很多冷菜啊，这些东西我觉得可以从韩国搬到中国来啊。我觉得这个市场不只是面对在北京的韩国居民，更加针对我们中国人，市场应该扩大，针对更多的消费者哈。好的，非常感谢两位老师。那以上呢就是这一期节目的全部内容，下周的事儿咱们下周再聊。每周中国经济，祝您吃得好，身体健康，生活愉快。